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네, 혹시 그렇습니다. 소 네. 키우지 않으십니까? 아, 네네. 좀 농장 일도 열심히 좀 하고 아, 있습니다. 예. 네. 어. 갑자기. 네네. 갑자기가 아니라 네. 네, 어제 아, 어제였나요? 어제였요? 아, 어제였요? 아, 저는 모르겠네. 이거 많이 이상해 보이네. 네. 자, 이슈 오늘 설 연휴 전에 네. 나온 이슈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예, 좀 흥미로운 내용들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흥미롭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네네. 거기서 좀 관심 될 만한 것들만 좀 추려왔어요. 사실 아, 뭐 그래요? 네, 뭐 지금 사실 이게 좀 TMI이긴 한데 뭐 모네로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그 홀더분들께서는 이제 이미 이제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떨어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기사들을 좀 뺐고요. 네. 네, 그래서 리플 소식 먼저 좀 세 가지 정도 들고 왔는데 네. 이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어요. 네, 그 리플 소식 중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킹 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이슈 찍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정도 이 해킹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암호화폐 이런 특성상 일단 해킹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말을 보자면은 그 크리스 라센이죠. 그 리플의 공동 창업자의 개인 계정에서 해킹이 된 겁니다. 네. 리플 2억 1,300만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 털린 건데, 근데 공동 창업자 개인 계정으로 뭐 생각한다면은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역시 배포가 아니, 큽니다. 역시. 이분들은 이제 많이 들고 계셔서 이제 해당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공식 계정이 해킹된 건 아니다. 사실 공식 계정이 털린 거면 진짜 그거는 큰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정말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뭐 아무리 블록체인을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한다지만 좀 무산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이슈인데 어쨌든 개인 계정이 해킹 당했고 그로 인해서 좀 약간 가격 변동도 좀 생기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된 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냥 개인의 계정이 좀 해킹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락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긴 한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해킹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예,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돼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리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차트 체크를 하는 입장에서 예, 저희가 보면 지속적으로 예, 체크하고 있죠. 상당히 좀 짜증이 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 오히려 저희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하는데 또 이런 악재 그렇죠. 비슷한 게 터져버리니까. 사실 이제 뭐 저희들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리플이 그동안 좀 약세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측면들에서는 기존의 리플의 차트적 움직임을 보면 항상 끝을 가는 네. 성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이제 4월 달에 있는 이제 벌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자금 확보 차원이지 않겠는가 정도는 생각은 했는데 네. 뜬금없이 공동 창업자의 이렇게 개인 계정에 해킹됐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 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안 해놨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믿는 편은 아니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뭐 후속 쪽지로는 이제 뭐 거래소들 간의 뭐 입출금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은 좀 믹싱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좀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 부분 그냥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리플의 지금 현재 움직임이 끝에 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네. 강하게 이렇게 밀어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리고 소식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소식인데요. 네. 미국 법원이 리플의 재무제표와 그러니까
XRP 판매 자료를 이제 제출하라고 명령을 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 이게 승인 났는가요? 네, 승인 났는데요. 예, 이게 예. 지금 아직 소송이 안 끝났죠. SEC와의 그렇죠. 소송에서 안 끝났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재무제표와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네. 리플 측은 이제 당연히 요구가 지나치고 소송과 무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음. 법원은 이제 SEC 측을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오. 여기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2년도, 2023년도 재무제표예요. 사실 네. 이런 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매 분기마다 보고서 비슷한 형식, 보고서죠.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재무제표의 건전함을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이제 뭐 판매 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이렇게 같이 공시를 하는데 네. 이걸 왜 이게 뭐 어떻게 크게 뭐 뭔가 작용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 이미 개인적으로는. 벌금 치료는 네. 예, 추출은 다 끝났을 예를 거라고 들어서 봐야죠. 뭐 진짜로 뭐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초기. 초기에 했던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법한데, 음. 모르죠. 또 근데 SEC 측은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자료 가지고는 크게 그쪽에서 뭔가 좀, 뭐, 뭔가 판세를 뒤엎을 만한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뉴스 한 줄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 나오는지. 이렇게 뭐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SEC 측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압박을 하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겠는가. 네네. 뭐 그렇죠. 어쨌든 뉴스가 네.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좀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러니까는 XRP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두 번째 소식이랑 세 번째 소식을 지금 XRP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리플 하지만은 리플사에서 나오는 코인의 명칭이 정확히 말하면 XRP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로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편의상 리플 이렇게 하고 있는 점 참고 바라고요.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중단됐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렇죠. SEC의 소송 영향인 것 같은데 3년 만에 재개를 했고 재개를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데이터를 보자면은 리플은 이제 메인 사업이 송금 사업이죠. 그렇죠. 송금 사업의 90% 이상이 미국을 제외한 전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한 만큼 리플이 미국 쪽에서도 이제 송금 사업을 재개한다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 쪽으로는 충분히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기존에 원래 금융기관들, 미국 내 금융기관들에서 초기에 네,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소송 부분들 때문에 좀 어쩌면 미국의 본점일 수도 있어요. 본진이죠. 네, 네, 그렇죠. 본진이죠. 네. 이제 소송 관련 때문에 자 뭐 중동 쪽과 네. 아시아 쪽의 비중을 좀 높이고 유럽 쪽도. 유럽 네네네. 쪽에 네. 많이 좀 라이센스를 따면서 준비를 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보면 리플이 송금 결제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규제 면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실사용 면에서도 좀 많이 앞서 있긴 하죠. 그렇죠. 금융기관이 직접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비즈니스가 이번에 이제 소송건이 이제 마무리가 완료되면은 네. 리플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 그칠 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네. 사실 작년에 이제 일부 승소하기만 했어도 그 미국의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이 다시 재상장이 됐고 그렇죠. 그 리플의 그러니까 송금 서비스명의 리플 페이먼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미국 전역에서 또 어떤 이익을 발생할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리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리플 소식이 풍성하네요. 네, 그리고 더 있긴 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 그 오입금된 아니면 범죄에 기록된 그런 코인들을 다시 뭐 회수하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하겠다. 맞거나.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안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좀 찬반이 엇갈려요. 이게 뭐 개인의 거래의 자율성을 좀 해치지 않느냐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소식이 좀 있긴 있었어요. 크고 작은.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아침에 오전에 이사님 그 시황하는 말씀 들으셨는데 네. 들었는데 솔라나가 어저께 메인넷이 또 중단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솔라나를 좋게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진짜 저 단 하나의 이유거든요. 네. 이게 좀 꺼림칙한 게 뭐냐면 이 메인넷이 중단된다는 이유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솔라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얘기하긴 했었는데, 음. 이게 근데, 작년에는 좀 이런 소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음. 2023년도 없어서 이제, 좀 완전히 좀 뭔가, 해결이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1시간 정도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가동되고 있는 상태인데, 음. 같이, 이게 좀 설레발치는 게 뭐냐면은 2022년도에 있잖아요. 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게 한 9번 정도 메인넷이 중단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좀, 그러니까는, 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어떤 산업상에서 보면은 좀 큰 이슈긴 해요, 이제 사실. 굉장히 네. 치명적인 거기 그렇죠. 근데 이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메인넷이 멈춘 기간 동안에 무슨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음. 이게, 예, 좀, 그러니까 제가 솔라나를 좀 찝찝하거나 꺼림칙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 때문에 제가 좀,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트워크가 먹통이 돼버리면은 이런 뭐냐 포스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가 돼버릴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이제 원치 않는 지점에서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곳과 죽어있는 곳에서의 이 데이터가 분기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에서 보통 그래서 이제 다시 백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네, 사이에 있었던 성분 부분들을 취소를 하든가 네, 네. 뭐 데이터를 다시 종료하고는 새로 구성한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수습하는데도 거죠. 굉장히 좀 골치 그렇죠. 아프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으로는 솔라나가 가격이 낮아지면 네, 노드에 대한 지급되는 수수료 측면들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노드에서 탈출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게 네트워크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번엔 지금은 솔라나 가격이 그쵸. 네, 엄청나게 낮은 성장을 가격이 했죠.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관련 생태계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또. 그렇죠. 네, 네. 그렇기 특히나 때문에. 결제 관련으로 지금 뭐 네, 지백이든 뭐 여러 비자랑 여러 협업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단은 망이 중단되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으로 치면 은행이 전산망이 다운되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거든요. 네, 네. 예, 뭐 검증을 하고 하드포크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테스트넷에서 돌리고 네, 확인을 네. 다 하고 올리고 하는데 이 솔라나가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네. 반대급부로 이렇게 다운이 되는 내용들이 계속 지속되면 가격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어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이미 많이 성장해서인지 아니면은 여러 번 다운이 돼서 그런지 음, 모르겠지만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조금 다시 회복세를 찾고 있는 그런 예,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정확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역시나 좀 가장, 평이한 그런 이유로 된다 그러면 과도한 트랜잭션이 메인 이유겠죠. 어쨌든 근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솔라나의 상승을 많이 예측들은 해요. 음. 그 뭐 시장 참여자들은. 근데 어쨌든 이런 메인넷이 또 자꾸 이렇게 중단된다 그러면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싶습니다. 네.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의 21년도부터 나왔던 트렌드가 네. 결제 네트워크와 네. 이런 일반적인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분리시키는 분리시키는 네. 예, 그런 트렌드들과 그런 류의 작업들이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네, 네. 대표적인 게 뭐 스텔라 루멘 같이 네. 이게 한 블록체인 안에 데이터에 결제도 들어가고 일반 송금에 관련돼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까지 들어가고 특히나 지금 이제 계속 솔라나에서도 인스크립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네. 이러되면 사실은 네트워크가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또 솔라나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솔라나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그 이더리움 탱큰 업그레이드의 최종 테스트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네네. 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1월 30일 세폴리아 테스트가 있었고요. 그게 네.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업그레이드. 그렇죠. 네. 테스트네. 세폴리아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됐다고 이제 진행했고, 음. 이제 마지막 테스트인 이제 홀스카이 테스트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8시쯤
그러니까 대충 12시간 이내에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탱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전에 이더리움은 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음. 이런 테스트나 업그레이드에 관한 네이밍 서비스가 좀 약간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아. 폴스카이, 세폴리아 막 이런 것들 있죠. 머지, 뭐 일단 이름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하이 많이 업그레이드 있는 막 이런 거. 네네. 많이 있는 것 같긴 뭔가 해요. 좀 세련된 느낌이긴 해요. 네. 네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탱콘 업그레이드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서 이제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확장성도 있지만 이 수수료 문제가 제일 컸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그 기위가 급격하게 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더리움의 이렇게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3월 달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이게 테스트가 네. 완료되면 3월 달에 2월 업그레이드- 말부터 예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뭐 한 달 이내로 정식 배포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 되고 나면 일단 수수료적인 측면들에서는 혜택을 뭐 좀 전반적인 네트워크 에코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활성화될 측면들이 좀 있고 여기에 특히나 주목해야 될 거는 롤업 방식의 기존의 L2 레이어의 이제 솔루션 네. 프로젝트들 옵티미즘이나 뭐 관련된 프로젝트들. 그렇죠. 아비트럼 같은 경우 네네. 이런 부분들의 혜택이 좀 얘들한테 좀 더 먼저 우선적으로 수혜가 있지 수혜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덱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하고 여러 네. 프로젝트들이 있죠. 네네. 레이어 2와 이더리움 레이어 2와 관련돼 있는 그쪽에 트랜잭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 덱스하고 디파이 쪽이 네. 많거든요. 이런 쪽하고 그러면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뭐 프로젝트나 코인들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조금 이더리움 이전에는 솔라나 쪽이 조금 더 이슈였다면 네. 이더리움의 이제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들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인베스코와 갤럭시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뭐 블랙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기가 됐으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그 파이널 데드라인이죠. 5월 23일 날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에 이제 5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전에 보면 사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ETF도 보면 네, 1월 달 승인이 확정이었잖아요. 확정이라는 게 어떤 12월 달이 확정이었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월 달이었잖아요. 네, 파이널. 네. 예. 근데 실제로 블랙록의 참여와 시장의 움직임은 10월 달부터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한 2개월 전부터 네네. 움직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또 묘하게 또 3월 달 그 덴콘 업그레이드 일정하고도 또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돼서 상반기에 사실 이렇게 조정의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그 스케줄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겠다.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추적하면서 봐야 될 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이제 1월에 그러니까 승인이 될 거라고 막 90%막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5월 23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뭐 가능성?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뭐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높지 않은 걸 보니까 또 연기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어떤 무슨 오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포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탱콘 업그레이드와 이제 5월 23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 날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저희들 오늘 체크된 거 리플 뭐 최근에 약세의 움직임을 보였던 리플의 움직임들이 네. 뭐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해킹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다는 것도 뭐 다시 한번 체크했고 이후에 리플 관련돼 있는 리플랩스 측에서 뭐 SEC 측과의 지금 소송 관련돼 있는 소식 그리고 송금 사업 미국을 베이스로 하는 송금 사업을 재개했다. 재개한다는 내용들 네. 그리고 뭐 솔라나에 대한 뭐 네트워크 중단과 사실 또 1시간 정도 만에 네네. 복구가 됐어요. 네. 예, 복구돼서 현재는 지금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간 건지 아, 진짜로. 네. 사실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그 셀시우스하고 FTX 네, 사태 때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로 나왔던 측면들이 있고 그게 거진다 시장이 흡수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시선을 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슈에 대한 내용은 설 전의 움직임들에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이슈 주간 이슈도 또 준비하시는 것도 있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닙니다. 임팩트 네. 있는 거 준비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그럼 또 흥미로운 또 네. 소식들 또 많이 좀 가져오시고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의 그 친절이 같이 있어서 네네 그때 다시 소식들을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세 가지 소식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또 화끈한 소식으로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설 연휴 전에 방송 드리는 내용이고 저희들 또 설 연휴의 종목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다시 뵐거고 부정이지만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저희들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설 연휴 지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